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경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 체중 변화, 기분 변화 등 여러 불편함을 겪고 계시죠. 하지만 증상이나 원인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중년을 지나 요즘엔 20대, 30대도 예외가 아닌 질환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갑상선 저하증과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 증상, 치료법부터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들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갑상선에 대한 건강 정보 많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갑상선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 더위를 못 참거나 추위에 예민하다.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 이 중 몇 개라도 해당되신다면 갑상선 질환의 가능성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이 뭐냐고요? 갑상선은 목 앞부분, 우리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작고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즉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을 조절하는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진이 너무 느리게 돌면 몸이 축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요. 엔진이 너무 빠르게 돌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체중이 쑥 빠져요.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갑상선 저하증,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부릅니다. 2부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갑상선 저하증, 당신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갑상선 저하증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의 연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모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의 모든 시스템이 마치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처럼 느릿느릿 작동하게 됩니다. 2.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면역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저하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란 갑상선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갑상선이 파괴되고 결국 호르몬을 만들 힘이 없어집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더 흔하고 가족력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출산, 호르몬 변화, 갱년기 이후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을 수술로 제거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저하증의 가장 큰 특징은 몸 전체가 느려지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피로감,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체중 증가,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체중이 늡니다. 추위를 참기 어려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너무 춥게 느껴져요.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건조해짐.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감이 생김. 생리불순 또는 생리양 증가. 목소리가 쉬고 변비가 심해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짐. 이 모든 증상들이 호르몬 부족으로 대사가 느려져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4. 누가 더 잘 걸리나요? 여성이 남성보다 5배에서 10배 더 흔합니다. 40대 이후 여성, 특히 출산 후 혹은 갱년기 이후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자가면역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거나 면역이 약해진 사람, 과거에 방사선 치료나 갑상선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5.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시면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로 2가지 수치를 봅니다.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신호인데 갑상선이 일을 못하면 TSH 수치가 올라갑니다. 프리티사, 자유갑상선 호르몬. 실제로 갑상선이 내보내는 호르몬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TSH가 높고 T사가 낮으면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만들지 못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건 하루에 한 알 아침에 공복에 먹는 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년 혹은 평생 복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은 항상 같은 시간에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 칼슘, 철분제와는 시간차를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간격.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7.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나면 1주에서 2주 만에 피로감이 줄고 살이 빠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8. 조심해야 할 건 뭘까요? 자가진단으로 인터넷 약물 복용. 한의원에서 나오는 해독약, 생약 등은 갑상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산부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더워요. 갑상선 항진증, 너무 빨라서 탈. 1. 갑상선 항진증이란 무엇인가요? 갑상선이 갑자기 너무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몸의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과속 상태가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어도 몸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심장도 빨리 뛰고 땀도 나고 체온도 올라가며 에너지를 과하게 쓰다 보니 체중은 쑥쑥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집니다. 2. 왜 생기는 걸까요?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실수로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라는 가짜 명령을 보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 갑상선은 끊임없이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몸은 지치고 고장나는 과속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레이브스병 특징.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특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출산 후 수면 부족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잘 발생합니다. 눈이 돌출되는 안구돌출증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결절이 호르몬을 마구 분비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시적으로 갑상선이 과도하게 반응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항진증은 몸이 마치 과열된 자동차처럼 작동합니다. 지속적으로 피로하고 예민하고 에너지가 과하게 소비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가슴 두근거림,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어요. 체중 감소, 먹는 양이 줄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집니다. 더위를 못 참음, 조금만 더워도 땀이 줄줄. 손떨림, 글씨 쓰기도 힘들 정도. 짜증, 불안, 초조불면증,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해짐. 변비가 아니라 설사, 장운동이 빨라짐.
근육 약화, 특히 허벅지, 팔의 근력이 줄어든. 눈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 안구돌출증, 그레이브스병의 특징 중 하나. 생리불순, 생리량이 줄거나 끊기는 경우도. 4. 누가 더 잘 걸리나요? 젊은 여성,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많음.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면역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잠을 잘 못 자고 과로가 심한 경우. 5.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갑상선 항진증도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TSH,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신호 항진증에서는 매우 낮아집니다. 프리T4, T3, 갑상선 호르몬이 매우 높아집니다. TRAB 검사, 그레이브스병을 진단하는 특수 항체 검사. 필요에 따라 초음파나 방사성 요오드 흡수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진증은 과도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갑상선제, 메티마졸, PTU 같은 약을 복용해 갑상선 기능을 억제.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 복용. 약의 반응이 좋으면 완치도 가능. 하지만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수. 방사성 요오드 치료. 방사성 요오드를 캡슐 형태로 복용하면 갑상선 세포를 파괴함.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효과. 단점은 갑상선이 너무 망가지면 나중에 저하증으로 전환됨. 수술. 결절이 큰 경우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 이 경우도 수술 후 저하증이 올 수 있어 호르몬 보충이 필요. 7. 항진증 환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 스트레스 과로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카페인, 에너지 음료, 과도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피해야 함. 약 복용 시간과 용량을 꼭 지켜야 하며 무단 중단 금지. 체중이 줄어도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지. 안구 돌출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와 협진 필요. 8.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빠르게 증상이 호전됩니다. 심장 두근거림, 피로, 체중 감소 등은 2주에서 4주 내에 눈에 띄게 좋아지며 약물로 갑상선을 안정화시킨 후 생활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부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갑상선 저하증과 항진증의 치료, 완전 정리. 1. 갑상선 저하증 치료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 치료의 핵심. 모자란 갑상선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레보티록신. 브랜드명으로는 신지로이드, 유로티록신, 시어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약 복용 방법.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한 알 복용, 식전 30분에서 1시간. 칼슘제나 철분제, 우유 등은 4시간 이상 간격. 약 복용 후 30분에서 60분은 금식 유지, 흡수율을 위해 매우 중요. 복용 기간. 일시적 저하증, 출산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경우 수개월 치료. 만성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 보통 평생 복용. 갑상선 제거 수술 후 평생 복용 필수. 용량 조절은 어떻게? 체중, 연령, 임신 여부에 따라 다름. 처음에는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혈액 검사하며 조절. 수치가 안정되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치료 후 증상 개선. 복용 2주에서 4주 내 피로감, 추위, 붓기, 기분 등 호전. 체중은 서서히 회복. 2. 갑상선 항진증 치료, 과도한 호르몬을 줄이는 치료. 항진증 치료는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정도, 연령, 재발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항갑상선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대표 약물 메티마졸 PTU. 효과 호르몬 생산 자체를 억제. 복용 방법. 공복이 아니어도 됨. 보통 하루 1에서 3회 복용. 간 수치
백혈구수 감소 등 부작용 있을 수 있으니 정기검사 필수. 치료기간 6개월에서 1년 반. 이후 호전되면 약 중단도 가능하지만 재발률은 40에서 50%. 재발 시 방사성 요오드 치료 또는 수술 고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캡슐 형태의 방사성 요오드 섭취, 갑상선 조직을 파괴. 간단하고 안전하지만 이후 저하증으로 전환될 수 있음. 평생 호르몬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음. 임신 예정 여성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갑상선 절제 수술. 약물 치료에 실패하거나 결절이 크거나 암의심 소견이 있을 때 시행. 수술 후에는 저하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제 복용 필요. 3. 항진증과 저하증 모두 치료가 끝나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정기검진은 필수. 혈액 검사 정기적으로 체크. 항진증의 경우 TRAB 항체 검사도 추적 가능.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체크. 여성이라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기. 임신 전 중후 태아의 성장에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 폐경기 전후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 누적된 시기. 4. 자주 묻는 질문 Q&A. 약을 평생 먹는 건가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절제, 방사선 치료 후라면 예,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과 관찰 후 중단 가능성도 있어요. 자연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치료되나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과다한 호르몬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양 보조는 가능하나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해독약을 권유하던데요. 주의하세요. 일부 생약은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진증 환자에게 면역 기능을 자극하는 생약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5. 치료 중 지켜야 할 생활 습관. 저하증 환자. 아침 햇볕 쬐기 체온 상승 도움. 충분한 수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신진대사 올리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설탕 흰 밀가루 등. 항진증 환자. 카페인 줄이기 심장 자극 위험. 스트레스 관리 명상 걷기 음악 등. 충분한 수분 섭취. 안구 건조 예방 인공 눈물 선글라스 착용. 우부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생활습관 총정리. 갑상선은 아주 작은 장기지만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조절을 맡고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만큼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갑상선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총정리입니다. 1. 갑상선에 좋은 음식 베스트 10. 해조류 적당히.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 단 항진증 환자는 과다 섭취 금지.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산과 셀레늄, 비타민 E 풍부. 갑상선 세포 보호와 면역 안정화에 도움. 브라질 너트. 셀레늄 함량 최고. 하루 2알에서 3알이면 하루 권장량 충분. 항산화 작용으로 갑상선 세포 보호 효과. 달걀 노른자. 요오드와 셀레늄과 비타민 D. 단백질까지 풍부하여 호르몬 합성 원료. 지방이 적은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오메가3 지방산 풍부. 염증 억제와 면역 안정화, 세포막 건강. 마늘. 면역력 조절에 도움. 항산화 성분이 많아 갑상선염 완화에 효과. 블루베리. 항산화 작용 강한 과일. 자가면 역성 갑상선염 완화에 좋음. 시금치, 케일 적당히. 엽산, 철분 풍부. 빈혈과 갑상선 피로 개선에 도움. 단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고이트로겐이 있으니 익혀서 소량 섭취 권장. 통곡물. 변비 예방과 혈당 안정화.
갑상선 저하증 환자에게 특히 도움. 요구르트 발효유.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 면역 균형. 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 갑상선염 개선에 도움. 2. 갑상선에 나쁜 음식 워스트 7. 고용량 요오드 식품 과다 섭취 시. 김, 다시마, 미역을 매일 많이 먹는 경우. 항진증 환자는 특히 주의. 요오드 과다, 갑상선 기능 억제 혹은 항진 유발. 콩, 두유, 고이트로겐 식품.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산 억제. 하루 소량 익힌 상태는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생으로. 고이트로겐 포함 식품. 익혀 먹으면 위험성 낮아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나트륨, 트랜스지방, 첨가물이 많아 염증 유발과 호르몬 교란. 설탕이 많은 음식. 혈당 변동이 심하면 갑상선 기능 악화. 인슐린과 갑상선 호르몬의 상호작용 방해. 카페인 과다. 항진증 환자는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악화. 하루 한 잔 이내 권장. 술과 흡연. 술 갑상선 기능 억제와 간 대사 문제. 흡연 자가면역 질환 유발 가능성 증가. 3. 갑상선 건강을 위한 운동법. 저하증 환자. 아침 햇빛 보며 가벼운 산책.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운동 전후 스트레칭 필수. 주 4에서 5회 30분 이상. 항진증 환자. 격한 운동보다 몸을 진정시키는 운동이 좋음. 요가, 필라테스, 명상, 느린 걷기. 심장 과부하 방지. 체온 조절과 진정호흡법 연습. 4. 스트레스와 수면 왜 중요한가요?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의 불씨.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과도하게 흥분시켜.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악화.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 명상, 반신욕 음악 듣기 등 필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의 시작. 6시간 미만 수면 TSH 수치 변화. 야간 근무 수면 무호흡증, 불면은 갑상선 기능 악화 유발. 최소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 전 스마트폰, 밝은 조명은 피하기. 5. 갑상선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 아침 공복에 약 복용. 30분 햇볕 보며 걷기. 셀레늄, 비타민 D 포함된 식단. 가공식품 노. 카페인 한 잔 이하. 10분 명상 혹은 심호흡. 밤 11시 전 취침. 6부 갑상선, 평생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갑상선과 평생 잘 지내기 위한 다짐. 갑상선은 몸의 온도와 에너지의 조율사입니다. 이 작은 기관 하나만 잘 관리해도 피로, 체중, 기분, 생리, 면역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어요. 갑상선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평생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갑상선 질환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과 운동을 실천한다. 스트레스와 수면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지금까지 갑상선 질환의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